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좋을 옵션일 것 같아 추천을 드리고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받으실 분들 혹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2025년 국민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거 탈락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전환 소식에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의 은퇴 계획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우리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걱정마 엄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안 힘든 분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인데요. 어찌되었든 인생에 있어서 은퇴라는 시기는 다가오기 마련이고 갑자기 다가온 은퇴는 소득 단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향성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평소 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은퇴 이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에 촉각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의 주요 소득 창출 수단은 대다수가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민연금, 전체 소득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받으시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 납부, 수령 연기, 크레딧 같은 제도를 활용하신 분들은 최대 2배 정도의 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병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소득을 반영하는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 매달 166만 7천 원 이상,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탈락하는 수급자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21년 1,809만 명에서 2022년 1,704만 명 정도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1,690만 명대까지 감소했죠.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왼쪽 보시면 합산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 중 연금소득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순전히 국민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소득도 문제가 되는데요. 금융소득은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이 속하는데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 등으로 2,001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아닌 2,001만 원 전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손해가 막심한데요. 공적연금 소득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인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법정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서 받는 제도죠. 이건 사실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제도인데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나 감액됩니다. 가령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수령 예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엄빠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옵션일 것 같아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간혹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비정기적인 수입이 확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서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땐 해촉 증명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해촉 증명서라는 건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합한 건보료, 장기 요양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는 것도 오늘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대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해지는 게 참 역설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피부양자는 계속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엄빠님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알찬 소식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